오늘 주식시장에서 치열한 하루를 보냈다면 이 시간 주식 라운지에서 쉬어가시죠. 주식은 진지하게, 이야기는 편안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주식 라운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의 김주영입니다. 검은 화요일에 이어서 검은 수요일, 오늘 국내 증시 참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19개월 만에 코스피와 코스닥 동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는데요. 이후에도 시장 하방 압력을 받아가면서 오늘 코스피는 5천석까지 밀렸고요. 코스닥 1000스닥을 내어줬습니다.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장 막판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매수로 수급 변화가 있었고요. 또 이 애프터마켓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일장 시장 향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내일장 대응 전략 챙겨보시죠. 저희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함께 하실 전문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수요일의 주식 라운지 최창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네. 안녕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간만에 뵙는데 네. 오늘 시장 참 어려웠어가지고 아마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오늘 하루 참 걱정도 많고 내일장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수 선물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애프터마켓에서 종목들이 낙폭을 좀 축소해냈는데 내일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저는 갭 상승을 좀 예상을 해서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종가 매수를 좀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올라주는 모습이 나와주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뭐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은 좀 최대한 현금을 좀 가져갈 수 있으면 좀 가져가는 방향으로 해서 수익 나면은 빠르게 수익을 챙기고 이후에 좀 뭔가 시장 방향을 봐서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무래도 그 호르무즈 해협 관련되어 있는 내용 때문에 지금 이런 주가 하락이 또 나왔는데 사실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근본적으로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빠졌다고 하니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빠졌으니까 그에 대한 이슈를 조금 계속해서 분석을 하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 유가도 야금야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한 이슈들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는 이런 소식들 좀 빠르게 그리고 혼자 하기는 좀 어렵다 하신다면 최창근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만 입장하셔도 매일매일 시장의 이슈들 정리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이렇게 조정이 크게 나왔는데 어떤 기회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창근 전문가님은 항상 이 천상계로 갈 수 있는 종목들 잘 포착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테마를 좀 살펴보면 좋을지 같이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테마가 지금 이제 석유, 유가 이쪽을 보시는 거 아니면 대형주의 낙폭을 좀 노려야 되겠습니다. 일단 사실 원래는 제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제가 사실 이스페타 시스템에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결국 수익으로 끌고 와서 좀 수익 축하드린다고 인사를 드리면서 좀 오늘 방송을 좀 준비하려고 했으나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해서 좀 오늘도 오전에 잠깐 갭 구간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준 거를 아마 다들 보셨을 텐데 저는 일단 내일 움직임은 잠깐 갭
상승 쪽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조금 현금 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저는 시장이 무너졌다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펀더멘탈은 아직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일단 우리가 한번 복기를 해보자면 그동안 거의 올 초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가파르게 엄청나게 올라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온 게 있으니까 지수가 정말 가파르게 어마무시한 속도로 많이 올라줬습니다. 이거를 올려준 친구들이 바로 대표적인 삼성전자랑 뭐 SK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이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최근에 좀 현대 쪽으로 좀 중점을 많이 뒀었는데 아무튼 간에 꾸준하게 올라주다가 지금 한 방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 뭐 봉쇄 뭐 중동 이란 이슈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주가 하락이 어마무시하게 나와줬는데요. 그동안 조정 없이 사실 달려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 완전하게 명예로운 조정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동안 사실 어느 정도 저는 계속해서 올라갈 때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100만 원, 20만 원 충분히 매번 방송에서 나올 때마다 장중에서 말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비중 조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좀 경고 아닌 경고를 좀 드렸어요. 들고 갈 분은 들고 가셔라. 대신 그래도 비중은 조금 매도하시면서 들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악재가 터졌냐라고 접근한다면 악재 없습니다. 근데 그동안 하락 없이 달려왔던 만큼 좀 명예롭게 이번에 해협 관련해서 봉쇄를 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좀 유가가 많이 오르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선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저는 좀 이 전쟁 장기적으로 조금 갈 수도 있다라는 내용 이것 때문에 좀 현금 보유에 좀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명예로운 조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시작을 하면 일단 저는 지금 현대를 조금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오늘 오전장에서도 좀 현대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좀 현대차로 줄 때 가져가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종가에도 지금 대형주들 위주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제가 사실 오늘 종목들이 누구나 아는 종목들이고 지금 시장이 지수가 엄청나게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지수 부양을 한다라고 하면 지수를 올려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코스피가 거의 마이너스 14%까지 빠져주고 거의 6,000P에서 5,000P까지 거의 한 방에 수직 하락이 나왔는데 이거를 다시 끌어올리면서 뭔가 얘기를 하게 되려면 결국에는 다시 한번 그 지수를 올려줄 수 있는 종목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원래 중소형주 플레이를 좀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좀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지금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ETF 편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지수를 올리기 위한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종목들이 가고 이 지수가 올려줄 수 있는 이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은 그때부터 중소형주들 랠리가 시작이 되는 건데 저는 그게 다시 올 거라고 봐요. 근데 일단은 지금 전부나 다 같이 내려갔으니까 다 같이 내려갔을 때 이제는 대형주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날에 지수가 막 올려줬었던 종목들 있죠. 그러한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종목들을 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결국 로봇이거든요. 지금 모베드라는 거를 국내 판매에 이제 시작을 최초 공개하겠다 뭐 이런 내용 나오는데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로봇으로 분류를 합니다. 제가 차량 뭐 이런 걸로 아예 보지를 않고 그냥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제가 그 당시에 로봇주들 엄청나게 많이 추천을 드렸었는데 저는 로봇주들이 올라줘야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코스닥을 올려줄 수 있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형주 중에서 내가 만약에 로봇을 매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현대를 먼저 매수하고 현대차 같은 거를 매수한 다음에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상승이 크게 나와준다라는 가정을 해보면 그 종목이 올랐을 때 그 이후에 로봇주를 잡겠다 이렇게 전략을 취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은 지수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걸 올려줄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대형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지금 보시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많이 드렸던 종목이고 LS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적 케이블 관련 쪽으로도 여러 차례 설명을 많이 드렸었죠. 그 대표적인 종목이 대한전선인데
저는 데이터 센터를 방송 때마다 많이 말씀을 드려요. 수주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이 데이터 센터라는 이 인프라 구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추천드렸던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였단 말이죠. 뭐 대한전선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MLB 공급대에서 이수페타시스도 당연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종목이 뭐 하루 만에 안 올라가지고 뭐 고민하셨던 분들 당연히 계셨겠죠. 근데 저는 손절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목표가까지 올라주면서 수익으로 나왔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이렇게 큰 조정장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조정장은 우리가 그동안 쉼없이 달려와서 좀 명예롭게 조정을 만들어줄 수 있는 지금 이 시장을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전쟁 이슈가 장기적으로 될 것 같다. 대략 한 4주에서 5주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많은 말들이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좀 더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뭐 베네수엘라엘도 보시면은 인형 뽑기 하듯이 그냥 가져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국방력이 세계 1위, 그리고 2위가 저는 러시아로 알고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러우 전쟁이 지금 4년이나 지속이 되고 있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란이라는 중동에 엄청나게 강한 이 맹주라고 생각하는 이 강한 나라를 지금 한 방에 제가 알기로는 레이더망에서 엄청나게 많은 드론을 들어가가지고 레이더를 완전하게 도배를 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스텔스 비행기로 막 이렇게 폭격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만 보시더라도 미국은 지금 역대급 힘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원하는 건 사실 뭐 정치적인 이슈니까 제가 그냥 살짝만 말씀드리면, 그냥 뭐 팔리비 왕세자를 지금 넣으려고 한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하고 있는데, 아무튼간에 저는 그게 좀 단기간에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그 지정학적 리스크로 보자면은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개 주변국들한테 좀 좋은 입지를 챙기지는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라도 지금 주변국들한테 피해가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질타를 받게 되면서 좀 빠르게 끝나지 않을까, 이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매수를 좀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냐? 지금은 대형주들을 매매를 할 때 줄 때 무조건 가져가고 현금을 좀 확보를 해놨다가 전쟁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마감이 될 것 같을 때, 그러니까 사실 뭐 이란에 지금 친미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는 걸 지금 미국에서 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안 하면은 더 길어진다라고밖에 지금 안 나옵니다. 여기서 뭐 갑자기 중국이나 러시아가 들어와서 뭐 그렇게 하지 마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러한 새로운 원하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모아뒀던 현금을 다시 한번 대형주로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대형주들은 낙폭과대를 이용해서 지수를 추종하는데 대신 반대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매매했을 때는 주도 섹터를 활용해서 주도 섹터가 거래대금이 많이 뭉치니까, 그리고 지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지수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섹터를 계속해서 매매를 해서 제가 그동안 수익을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이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데 지금 지수는 신고가를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 지수를 조금이라도 들어 올릴 수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대형주들, 이걸로 매수를 하되 주도 섹터 의미 없이 그냥 대형주로 지수를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대신 지수를 확 끌어주지 않는 이상, 근데 확 끌어주려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이란에 대한 전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끝이 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왜 내일 또 오를 거라고 좀 생각을 하냐면, 일단은 지금 이번 정부에서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 증시 부양 정책이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귀국을 지금 빠르게 한다라는 내용 보면은 뭔가 압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잠깐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이유도 있고 해서 좀 종가의 매수를 좀 장려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좀 많이 올라주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좀 수익을 좀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몇 분 계셨는데, 그런 것만 보시더라도 일단 내일에는 갭적인 상승이 조금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수익을 챙겨 가시거나 좀 현금 확보를 하셔서 지금 이 이란에 대한 문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을 때 그때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장기화가 불가피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제대로 본 뉴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후계자 선출이 되자마자 그쪽 국회에 바로 미사일을 쐈던 걸로 알아요. 제가 알기론.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면 바로바로 미사일이 날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장기화라고 얘기가 되지만 장기화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보시더라도 금방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뭐 트럼프에 대한 욕도 많이 방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미국 입장에서는 뭐 납득이 돼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보시더라도 우리는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시장에 조정 없이 계속 달려왔던 만큼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동안 현대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러한 종목도 우리가 계속해서 올라가서 매수 못 하셨던 분들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좀 이제는 기회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번 이슈를 통해서 좀 기회로 봐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로 보시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됐을 때 마무리된다라는 내용은 미국이 원하는 정부가 들어섰을 때가 맞겠습니다. 제가 뭐 중국이나 뭐 이런 쪽에서 개입을 할 거라는 생각이 전혀 지금 들지가 않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미국이 원하는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밑으로 지금 크게 나와줬기 때문에 저는 이 지수를 다시 한번 올려줄 수 있는 거. 지금 증시 부양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코스피나 코스닥의 이 포인트 숫자거든요. 그러면 이 숫자를 올려줄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냐? 그래서 최근에 에임드 바이오가 많이 올랐던 이유도 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ETF 편입이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ETF가 올라가면 지수도 금방금방 올라가니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지금 5000P라는 거는 좀 상징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최대한 지키려고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당연히 굉장히 좀 여론에서도 좋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좀 이 구간에서는 좀 뭔가 압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좀 대형주 위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대신 그렇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전쟁에 대한 이 부분을 계속 고려해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시장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를 통해서 좀 매매를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월 들어서면서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테마와 이슈 정리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대형주 중심으로 살펴봐야 되고 또 이 대외 변수 잘 마무리가 되기까지는 우리가 현금 비중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전망 주셨습니다. 시장 이렇게 글로벌적인 이슈에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기회를 한번 찾아보고 싶다. 또 나는 이렇게 매일매일 달라지는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최창근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통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키셔서 이 QR코드 사진 찍듯이 가져다만 대시면 무료 공부방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이용하는 게 어렵다면 문자 통해서도 간단하게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최창근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무료 공부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교육방 입장하시면 천상계로 갈 수 있는 종목을 포착하는 검색식도 무료로 제공해드리는데요.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또 시장의 기회들 전문가님과 포착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앞서서 대형주 중심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또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종목들을 잘 포착해내는 방법이 역시나 천상계 검색기를 사용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좀 자세하게 어떤 건지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상승장에서 사용하시는 걸 권유드리고요. 일단 지금 제가 전쟁 장기화가 될 수도 있다도 말씀드리지만 좀 빨리 끝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지금 혹시 모르니까 저는 계속해서 좀 대형주들 매매하더라도 좀 수익 줄 때 매도해라 이렇게 조금 앞뒤 안 맞는 내용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돈의 흐름을 지금 쫓아간다라고 치면 지금 유가 쪽이 지금 검색식에서 많이 보여요. 네, 이런 것만 보시더라도 지금 사실 큰 돈은 전쟁이 조금 더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오늘 마지막에 막판에 지금 장려한 건 갭 구간 상승 그리고 좀 정부에서 뭔가 압력이 올 거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라서 줄 때 가져가는 게 좋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상황 보고 다시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줄 때 가져가고 좀 종가에 잠시 뭐 들어 올려지거나 뭐 이러한 모습 나오면은 그때 잠깐 다시 또 들어가서 수익 내고 현금 모았다가 전쟁 끝났을 때 그때 매매를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좀 강조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빠졌어요. 그래서 다 빠졌다 보니까 좀 버티거나 아니면은 지금 계속해서 뭐 단기적으로 좀 대형주들 위주로 매매를 하는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검색식에서 좀 좋은 거래 대금이 많이 발생한 거 위주로 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1000억 거래 대금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시장에 돈이 원체 많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많이 발생한 거를 많이 했었는데 보통 1000억으로 잡았는데 1500억 정도로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기간 동안 등락률과 기간 동안 거래 대금 이 정도로 매매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기간 동안 등락률이 있는 거는 상승이 나오는 추세 상승 추세인 거를 보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거래 대금이 적은 종목은 사실 좀 매매하기가 조금 힘들다 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장 소외받은 종목은 계속해서 소외를 받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주도 섹터는 웬만하면 이 돈 보고 하는데 지금 주도 섹터가 없다 보니까 좀 대형주 위주로 조금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3주 전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전력주들이 계속해서 이제 전력을 필요로 하니까 데이터 센터라는 인프라를 통해서 전력을 필요로 하니까 제가 원전으로밖에 전력이 감당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구간에서 제가 돌파하게 될 경우 크게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는 지수가 상방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 신고가 형성을 갈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당시에도 이러한 자리가 있었던 게 또 이수페타시스였어요. MLB 공급이 부족한 데다가 당연히 MLB 공급이 필요로 하게 되면은 이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당연히 기다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재료를 통해서 매수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주식이 하루 만에 수익 나고 이러면 신이죠. 저는 하루 만에 뭐 매매한다 이런 얘기 한 적도 없고 웬만하면은 재료를 통해서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냐 아니냐를 통해서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렸는데 제가 이데일리에서 이수페타시스 얘기를 하고 나서 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재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현대차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사실 저는 조금 걱정을 덜어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정부가 증시 부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뭐 펀더멘탈적으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디램이나 뭐 반도체 같은 이러한 가격이 공급이 지금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센터에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반도체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공장을 증설하고 있죠. 그래서 공장을 최근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증설을 한다. 그러면 그 안에 장비가 들어가니까 한미반도체나 하나비전 이런 애들이 올랐던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장비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후에는 파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츠 같은 종목들을 이제 봐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번 조정장이 장비주들 그간 공장이 증설된다. 그리고 장비가 들어간다라고 해가지고 한미반도체나 하나비전이 막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꽂아버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그 친구들이 조금 지지부진하고 파츠 쪽이 지금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지금 좀 갖춰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조정이 반도체 내에서 좀 섹터 순환을 해주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당시에 이수페타시스는 좀 파츠를 좀 더 빨리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결국 수익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강조를 드려요. 그래서 일단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낙폭이 좀 컸는데 지금 대미투자 협상으로 계속해서 원전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지금 이 친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 8만 원짜리 정도 되거든요. 이 구간일 겁니다. 지금 이 밑인데 95,000원 밑에서 이 정도에서 다시 한번 모아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제가 계속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전력은 계속해서 필요로 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뭐 인터뷰 보시더라도 전력이 필요한 나라가 많다 이런 얘기도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전력 소모는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어느 나라든 감당해야 될 이러한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전주들은 제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관세 협상에 대해서 지금 뭐 위법이다 뭐 이런 판결이 나왔지만 또 트럼프가 또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러한 대미 협상 수단에는 1호가 원전입니다. 오늘도 뭐 뉴스 기사 내용 나왔는데 저는 만약에 뭐 내일 장 초에 이러한 종목들 조금이라도 담고 좀 갭상승 한번 노려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현대오토에버도 당시에 제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너무 많이 올라서 현대 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서 회장님 좋아해요 하면서 정의서 회장님 사진 거실에다가 박아놓으라고만 하면서 저희가 같이 놀았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당연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꾸준하게 오르니까 이러한 종목이 조금 조정이 왔을 때는 좀 현대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코스닥을 올린다라는 전제를 하게 되면은 2차 전지랑 로봇, 바이오 이 쪽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로봇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현대그룹주가 올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도 그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지금도 사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좋게는 보지만 저는 조금 현대가 조금 다가서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현대 쪽으로 보는 게 좀 낙폭에 대해서 조금 덜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저는 현대차가 오르게 되면 만약에 현대차가 뭐 내일 장중에 오른다 그러면 저는 현대오토에버를 담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적인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꼭 계속해서 감수하셔서 만약에 내가 내일 장초에 올라서 매수를 했는데 수익 중에 매도 못 해가지고 다시 또 내려가요. 시장이 좀 내려갑니다. 라고 하면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꼭 생각을 해두셔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제가 2월 11일 날 이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건 또 일론 머스크가 전력을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지상은 무조건 원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우주는 태양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이 태양광 업체에서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뭐 이런 거였는데 그 당시에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쪽이 주도 섹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과열이라는 걸 제가 강조드리면서 과열 풀리면은 매수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뭐 상한가 이런 모습 나와줬는데 아쉽게도 갑자기 조정장이 오면서 좀 주도 섹터에서 갑자기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좋게는 보고 있다. 근데 일단은 지금 대형주들이 먼저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섹터가 다시 돌아갈 때 그때 만약에 매매한다면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하나솔루션을 중점적으로 보겠죠. 그러려면은 일단 대형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주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매수했던 복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무조건 재료를 먼저 말씀드리고 타점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매수를 하더라도 밑에 분할 매수 구간을 계속 강조드리는데 분할 매수 안 하고 위에서 사면 당연히 한탄스럽죠. 근데 분할 매수 안 하고 바로 매수해가지고 뭐 안 된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위에서 매수하더라도 당연히 오른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하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재료가 좋아서 매수하는 것도 있지만 좀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분할 매수하는 습관 꼭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고 지금은 대형주가 올라야 되니까 제가 종목들을 뭔가 추천을 할 때는 지금 좀 대형주 위주로 좀 구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월에 공약주였던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 오토에버, HD 현대 에너지솔루션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최창근 전문가님 믿고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상승률도 함께 하셨을 텐데요. 나도 이렇게 도움이 좀 필요하다, 불확실한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최창근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키셔서요. QR코드 가져다만 대시면
무료 공부방 손쉽게 함께 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이용하는 게 좀 번거로우시다면 문자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최창근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앞서 상승률 확인하셨던 공략주들 여전히 재료는 살아있다라고 전망을 주셨습니다. 다만 자세한 전략 또 이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그러한 타이밍들 우리 최창근 전문가님과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짚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무료 공부방 입장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 1000상개 검색식도 선물로 제공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포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앞서서 대형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지만 시장에 또 주도 섹터들이 있잖아요. 이 주도 섹터를 잘 포착하는 방법, 이 매매 방법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알려주고 계셨는데 다시 한번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장에서는 안 먹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섹터가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국에는 이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수를 다시 올릴 수 있는 대형주들이 올라주게 되면 그에 따라서 주도 섹터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복귀하셨다가 이후에 어느 정도 좀 맞춰주는 모습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다른 종목을 매매할 게 아니라 비슷한 종목들 매매하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거든요. 만약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알려드리지는 않아요. 그냥 방송 종목 보세요라고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제가 이제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지난날 복귀를 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태양전지 봅니다. 아니면은 뭐 원전 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나 반도체 봅니다. 저는 반도체가 좋아 보여요. 아니면 뭐 현대가 좋아 보여요. 라고 하는데 저는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뭘로 드리냐면은 확률적으로 만약에 제가 원전이 좋아 봅니다라고 하면은 지금 원전주가 좋아 보여 하면은 머릿속에 생각나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BHI나 아니면은 뭐 우리기술 아니면 뭐 두산에너빌리티, 뭐 현대건설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주도 섹터가 원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아 보이는 원전주들 이러한 종목들 아무거나 잡아도 수익이 날 확률이 높은 게 주도 섹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섹터 매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내 주식은 개별 종목 뭐 기업 분석을 통해서 하면은 당연히 웬만하면 좋은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많은데 섹터가 안 맞아버리면은 못 가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섹터를 먼저 보고 재료 보고 재료 먼저 보고 섹터 보시면 돼요. 근데 재료는 뭐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지금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나와주면서 5차인가요? 4차인가? 지금 이 반도체가 모든 시장에 다 들어가면서 이 AI 시대가 오다 보니까 이에 맞춰서 전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반도체라는 중간재가 계속 어느 곳이든 다 들어가니까 그에 맞춰서 반도체 시장이 제가 슈퍼사이클이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드린 것도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도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거를 잡아도 확률적으로 수익이 내기 좋은 거. 제가 태양전지를 강조드렸을 때 태양전지 하면 생각나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뭐 유니테스트가 있고요. 아니면 하나솔루션. 아니면 아까 보셨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지금 하는 거는 뭐냐면은 주도 섹터였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뭐 하나솔루션이 막 올라가요. 그러면 하나솔루션을 매수하고 싶은데 막 올라가면은 제가 막 캐딜락 산다라고 캐딜락 사진 보내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올라가는 거를 잡기보다 주도 섹터가 하나솔루션이면은 다른 종목이 또 가겠네라고 해서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을 매매한다든지 이렇게 좀 비슷한 내용의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검색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재료를 통해서 매매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 종목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괜찮은가. 대표적으로 제가 계속 이스페타시스를 강조드리는데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도 제가 내리더라도 손절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랬냐면 당연히 재료, MLB 공급이 필요하니까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제가 계속해서 괜찮습니다. 많이 내리더라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해서 결국 수익으로 나온 게 뭐겠습니까? 재료를 통해서 리스크가 있더라도 우리가 뭐 손절가를 정해두고 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손절하고 나갈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손절을 안 하고 기다리라고 했는지로 접근을 하자면은 재료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재료가 있어야 리스크 관리가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 상승 잠재력이 있는 건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섹터를 보기 위해서는 검색식을 이용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돈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는 당연히 유가 종목들입니다. 전부 다 지금 전쟁 리스크 관련되어 있는 이 종목들에 거래 대금이 많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 돈이 많은 누군가들이 지금 전쟁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는 것에 지금 돈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정부에서 지금 주식장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이에 대한 압력을 당연히 줄 텐데, 지금 돈의 흐름은 지금 전쟁이 조금 더 지속될 수도 있다는 거에 지금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형주들을 소액으로 접근해서 수익 줄 때 잠깐 나가고 현금 확보하셔라라고 하는 게 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검색식에서는 지금 주도 섹터는 전쟁에 대한 리스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통해서 제가 대형주들을 매매하더라도 줄 때 가져가라고 말을 하는 거에 대한 이유를 이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좀 지속된다라고 하면 방금 보였던 검색식들 중에서 5일 이평선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하나비전 매수했을 때 2월 24일 날 거래대금이 많이 발생해서 상한가를 갔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한미반도체가 갑자기 튀어오릅니다. 근데 한미반도체랑 하나비전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TC본드 관련되어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5일 이평선 닿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당시에 반도체가 주도 섹터여서 제가 모를 때는 반도체 하세요라고 말씀드렸던 때이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미반도체가 막 치고 올리니까, 그리고 하나비전이 지난날에 거래대금이 조 단위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5일 이평선 닿고 제가 매수해서 매도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당연히 저는 몇 번 못 먹었지만 그래도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하는 걸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 5일 이평선 닿았을 때 돌파 구간이어서 매수했었습니다. 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당시에는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어가지고 지수가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지수가 돌파하는 구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밑이니까 그에 맞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만큼 지수 빠져 있는 애들은 당연히 대형주들이 좀 더 많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매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5일 이평선 시에서 주도 섹터로 잡혀 있을 때, 그래서 지금 사실 주도해주는 거래대금이 많이 박혀 있는 거는 유가주들인데, 유가주들이 뭐 내려와야 매수를 하겠죠. 저는 상한가에 매수 잘 안 하는 편이니까. 그래서 유가가 좀 내려왔을 때, 근데 당연히 재료 한 번 더 보셔야겠죠. 뭐 갑자기 뭐 하메네이 좀 친척이 한 번 더 뭐 들어서겠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조금 더 뭐 강하게 미국이랑 협상 절대 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그때 조금 내렸을 때 5일 이평선 구간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만약에 그거 아니면은 지금 정부에서 뭔가 이야기를 할 테니 대형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를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장이니까 일단은 이 부분 참고하시고, 웬만하면 좀 관망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당시에 돌파 매매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상방을 향해 나가고 있을 때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당시에 지금 현대차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때 이 구간 돌파하게 되면 크게 오를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 바로 이 자리거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랬고, 뭐 하나비전도 그랬고, 아니면 뭐 한미반도체도 그랬고, 이러한 자리 돌파하게 되면 크게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현대오토에버도 돌파하고 크게 올랐습니다. 지수 추종하니까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수 추종하는 매매는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은 약간 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대형주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누구나 아는 종목으로. 이거는 나중에 써먹는 거예요. 이거는 복귀하셨다가. 그래서 주도 섹터로 다시 돌아왔을 때, 지금 제가 말한 대형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서서 지수를 끌어올려 줄 때, 그때 주도 섹터가 조금씩 저점 대비 올려주면서 저항 구간 왔을 때 이 자리에서 매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내일 갭 구간을 좀 활용할 대형주들 좀 위주로 좀 구성을 해왔어요.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 분할 매수를 꼭 생각을 하셔서, 그리고 수익 구간은 제가 짧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짧은 자리에서 현금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대형주가 다시 한번 반등 나오는 상황이 올 때 그때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그쪽으로 좀 구성을 해왔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도 섹터 매매하는 방법 같이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상승장에서 좀 더 잘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대형주 중심으로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대형주들 저희 이어서 살펴볼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시장에서 나는 이런 도움 말씀이 정말 필요하다. 나는 혼자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최창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서 중심 잡을 수 있는 전략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키셔서 QR코드 가져다만 되셔도 무료 공부방 손쉽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이용하는 게 좀 번거로우시다면 문자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최창근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무료 공부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주 중심으로 한동안 시장 같이 한번 챙겨주신다라고 하셨는데 나도 내일부터 당장 이 기회들 포착해 보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주식라운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서 전문가님께서 대형주 중심으로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오늘 준비해 주셨다고 했는데 어떤 종목들 가져와 주셨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저는 솔직히 반도체는 아직 사이클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SK하이닉스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대형주들 하려면 SK하이닉스를 해야 되는데 목표가 진짜 짧게 했습니다. 그냥 몇 퍼 안 되는 자리인데 이 구간에 지난날에 매물대가 좀 있어서 여기서 그냥 수익을 내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사실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 뭐 이번 어느 정도 휴전 협상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제약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짧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완전하게 뭔가 해소가 되어서 들어가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여전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좀 보수적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왜 지금 근데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매수해서 물리게 됐다라고 하면은 한 75만 원까지 열어두시고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연으로 좀 구분을 안 해왔는데 보통 반도체주들이 사이클을 한번 타게 되면은요 대략 2년을 좀 주가가 많이 올라주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1년도 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이클이 엄청나게 큰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주식이 지금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는 아직도 올라가야 될 종목이라는 생각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자리에서 매수하게 되고 만약에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또 수량을 모아보는 방법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전쟁 이슈 때문에 명예로운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기회 때 조금 많이 빠졌을 때 좀 매수를 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접근을 해서 만약에 갭상승이 나오게 되면 딱 90만 원 정도로 한번 매도를 한번 가져가시는 것도 좋고 만약에 나는 그래도 더 갈 것 같은데 시장 여기서 완전하게 바닥이 나온 것 같은데라고 하면 절반 하시면 돼요. 더 갈 것 같으면 절반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여기서 수익을 내고 다시 한번 잡아보겠다라고 하면은 90만 원에서 목표가로 그냥 매도하고 종가에 한번 또 봐보세요. 종가에. 저는 매도하고 종가의 상황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SK하이닉스 얘기했으면 삼성전자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혹시나 SK하이닉스가 막 오르게 되면은 나중에 제가 거의 자주 나오는 편이 아니니까 제가 간만에 보는 거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SK하이닉스가 만약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서 갑자기 90만 원, 100만 원이 돼버렸어요. 그럼 나 이거 매수 무서워서 못 하잖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SK스퀘어를 강조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매일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SK하이닉스가 많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자회사인 SK스퀘어 이런 거 보시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어차피 차트 똑같습니다. 지수랑 똑같죠? 이렇게 인봉 크게 나와 있는 거 지수를 만들어주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를 올리려면 이 친구들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친구도 18만 원 자리에서 어느 정도 보는데 좀 짧게 18만 5천 원이랑 19만 원 이 자리 보시되 당연히 이 친구도 많이 내리면 16만 원까지는 열어두시고 매매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삼성전자 놓치면 삼성전기가 있죠. MLCC는 데이터 센터에 대략 10,000개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는 뭐 800개, 1,000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MLCC가 데이터 센터가 아까도 LS 일렉트릭 그 대표가 말한 것처럼 데이터 센터 수주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MLCC라는 것도 당연히 공급이 계속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계속 공급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데이터 수주가 늘어난다. 그럼 몇만 개씩 계속 들어가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점유율이 약 25%라고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놓치면 삼성전기. 근데 지금은 2등주를 할 게 아니라 1등주를 해야 되니까 삼성전자를 지금 자리에서 갭구간 노려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나는 2차 전지로 하겠다. 코스닥이 먼저 갈 것 같아요. 코스피가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기왕이면은 지금 코스닥을 올릴 기회가 아닌가라고 접근을 한다면 에코프로만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지수 하락에 그 좀 동조가 된 지수 플레이를 하려면은 에코프로만 한 게 없어요. 코스닥을 올리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만 보시면 됩니다. 이 친구도 14만 원 현재 자리에서 보시되 15만 원까지 목표가를 살짝 두시고 대응법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12만 5천 원 정도까지 이 자리까지 열어두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친구들 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지금은 좀 짧게 봐야 될 시장이지 않나. 저는 전쟁 이슈가 완전하게 해소되어야만 뭔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이 재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만큼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은 이어질 거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그 가운데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또 SK 스퀘어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나는 코스닥을 좀 더 담고 싶다 하신다면 에코프로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별로 목표가 제시해 주시기는 했지만 나는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도움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최창근 전문가님의 무료 공부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또 문자 통해서 무료 공부방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사진 찍듯이 가져다만 대시면 무료 공부방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문자 통해서는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최창근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천상계로 갈 수 있는 종목들 같이 한번 체크해 봤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히든 공략주까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전문가님?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얘기했으면 말 안 한 종목이 있습니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나온 내용입니다. 이거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지금은 대형주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히든 종목이더라도 당연히 누구나 알만한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제가 이거를 좀 그 넥스트장에 올라버려가지고 지금 거의 목표가 근처에 왔는데 일단 지금 아마 52만 얼마인가? 그 정도로 잡히거든요. 52만 9천 원에 마감이 됐나? 그래서 저는 한 55만 원 정도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위로 가게 되면은 좀 내려왔을 때 매매를 하시면 또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원래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 이슈가 터지면서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세계 증시는 생각보다 온화합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유독 좀 과하게 반응을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전쟁 터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동안 쉼없이 주가를 계속해서 올려줬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익 실현이 과하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또 들어가기 좋은 시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삼성전자 20만 원이고 SK하이닉스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삼성전자도 뭐 18만 원대, 17만 원대,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뭐 80만 원대죠.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싸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빠진 만큼 다시 한번 또 큰 돈이 들어올 수 있다. 근데 대신 이거를 접근하려면은 당연히 리스크적인 부분을 완전하게 해소되었을 때 큰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전쟁이 딱 끝나야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그래도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분할 매수 구간으로 말씀드렸고 만약에 수익 가져간다면 당연히 가져가고 이후에 내려간다면 그때 다시 한번 담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물리더라도 밑에서 더 담는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이 모을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나 히든 공략주도 대형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세한 종목명이 궁금하다, 또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무료 공부방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종목명 바로 공개해 주신다고 하고요. 또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또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 된다라고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최창근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변동성 많고 불확실한 시장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전문가님과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주식 라운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8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